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 이석재 세무사입니다. 어제 2025년 10월 25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로 이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이런 이제 정부의 관계부처가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은 주택시장 안정의 목표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보면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좀 방점을 찍은 상태죠. 물가 인상의 요소는 있지만은 실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내리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주식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실물 자산의 돈값이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값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응능부당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자.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할 것은 부동산 어떤 정상화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그 내용은 이제 장관께서나 아니면은 그 2차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해주고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게 하자. 그만큼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그런 게 되는데요. 보유세는 전체적으로는 그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주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세라고 하면은 팔 때 내는 양도세, 취득할 때 내는 등록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 발주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금 위주로 그 다음에 투자 위주로 한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고 하여간 제 의견을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주택을 사고 팔 때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구는 대출 한도를 억제고 그 다음에 세금을 좀 높인다. 이런 부분에 강점이 되어 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나머지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그 다음에 수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여기 집값이 많이 올라갔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이 되면은 그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확대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세부 내용과 파급 효과를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단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토지 거래가 되는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 나대지, 그 다음에 그 상가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배경은 뭐냐면 정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거래가 되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것도 규제 범위에 넣겠다. 규제망을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기지역과 이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실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데요. 지금 종전에는 15억 이하 부분에서는 6억 한도까지만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6억이 넘는 15억에서 20억 초과는 4억 원까지만, 25억 초과는 2억 원까지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2억 원으로 25억짜리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만 사게 하는 제도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부동산 참 힘든 문제예요. 이 값을 잡는다는 문제는.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검토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지금 후속적으로 이거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 왜곡 없이 보유세, 종합부동산 재산세를 말하죠. 그 다음에 거래세 이런 것들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계에서나 제가 배울 때는 이게 부동산 거래는 활발히,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은 보유하게 하자. 이런 게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식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현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적정인지는 제 기준에는 기본 세율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장기간에 양도 차익이 다 쌓인 것을 한 해 연도에 다 과세를 해버리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과세하겠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법이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유예가 끝나는 해에는 그게 지금 26년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세율도 10%, 20%를 추가 부과를 하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맞지 않다. 취득세도 아파트 조정지역에서 두 채, 세 채 또는 조정지역이 아니라도 세 채 이상 살 때부터는 중과가 되고 있죠. 현재는 거래세가 굉장히 중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리려고 할지 대신에 보유세는 올리려고 할지
아무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신고가에 대해서, 잘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사적 관계에서 대출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후 관리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돈 갚았냐. 만약에 부모님한테 받았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로서 과세를 하고, 또는 회사한테 빌렸으면은 회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잖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상을 하고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의 부정 사용 실태. 지금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거기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줘요. 사업자 대출로. 이런 것이 부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유념해야 되겠죠. 또한 국세청에서는 초고가 주택 30억 이상 또는 증여거래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살벌하다냐. 국세청 조사는 빡셉니다. 확실히.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가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비판은 공급 대책이 빠졌다 얘기를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남았고, 또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자, 내용에서 대략 알아봤는데요. 여기 첨부된 파일을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세세하게 한번 이외에도 많은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한번 얘기할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목표를 보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생산적인 부분에 작용하도록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정말 힘들죠. 강남에다 땅을 사면, 주택을 사면 쉽게 돈을 버는데, 사업은 죽도록 일해도 사실 이 경쟁을 뚫고 성장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너무 잘 알죠. 사실 국가의 부는 뭘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아니죠. 우리나라가 창출해 놓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출해 놓은 어떤 부가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부동산으로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망하면 부동산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사실 근간이 되는 건 우리의 제조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제조업도 일단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은 재테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유동성이 좋을 때는 역시 부동산이 좋겠죠. 직접적으로 효과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흔해지고 또 실물 자산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고,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또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는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제
보니까 우리 한국 코스피가 3,700까지 올라갔네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저희 직원들이 퇴직금을 이제 BC 제도로 확정 기여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참 모두 해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주의자예요, 사실은. 비트코인 주의자인데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쉽게 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어르신이 돼버리네 벌써, 부동산을 사라,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니까 비트코인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 집 내지는 살 집이 아니라도 부동산 한 채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부동산을 사면서 손해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떴다방에서 저 산골짜기에 있는 산을 샀어도 양도 차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속았다고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좋을 때도 있었지만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홀라당 까먹은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몇천 배가 올랐나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 특성이 있을까? 그것은 이런 거죠. 아파트는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야, 왜 팔아? 더 올라갈 건데. 이게 절대 안 팝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는. 사가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보유가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보유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들, 돈이 제 가치를 꾸준히 한 사회가 지금까지 역사상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는 돈을 팔아요. 옛날 지폐를 기념품으로. 북한에서도 그런 게 있던데.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아주 최고로 신용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강제적으로 오랫도록 보유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기 가격을 제시하죠. 유동성 때문에.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좀 올랐다 하면 팔고, 떨어지면은 사고 그러면 좋은데 반대로 하죠. 반대로.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방법을 취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긴 하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어떤 그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좀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한 10배, 20배를 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강력히 권고해서 10배, 20배. 엄청나죠? 그런데 얼마? 한 10만 원, 5만 원 이런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약에 그게 1억이 있었다 아니면 몇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그랬겠죠. 자, 이래서 몇 마디 제가 긴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자기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이상 당신의 세무사였는데요. 저희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